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그동안 국방위를 4년 하면서 들었던 많은 것들이 어제 있었던 일로 그 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이 장담해왔고 호언해왔던 것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군사정보협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측을 통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도 그렇고 연합사령관도 그렇고 사전에 아무것도 징후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는 어떤 정보를 얻은 게 있습니까? 제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예. 일본이. 그러면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라고 예.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도 사전에 내용을 아는 게 없었다 징후를 판단하십니까? 알고 있거나 한 것을 없는 걸로 저는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장이 지난 9월 21일 날 국감 때 핵은 30일 전 그리고 미사일은 일주일 전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셨는데 그걸 방금 장관이 일반적인 수준일 때는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제 그제 일이 일반적인 수준의 상황입니까? 답변에 정보본부장 당시 답변을 보면 의원님의 질문에 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정보본부장님 뒤에 신임 정보본부장님 지금 정보본부에 매뉴얼이 있죠. D-25일에는 어떻게 감지되고 15일에는 어떻게 감지되고 5일 전에 어떻게 감지된다.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 매뉴얼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변동이 없죠. 그것과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25일, 15일 전, 5일 전, 1일 전 우리의 매뉴얼 상에는 하나라도 발견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앉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방식이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갱도를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더더욱 은폐되거나 더더욱 안에 살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30일 전은 고사하고 며칠 전에라도 이걸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매뉴얼이 1, 2, 3차 핵실험에 대한 그러한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 개선, 발전시킬 분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1차, 2차는 플루토늄인 걸 확인했고 3차는 우라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뒤에 전략정보부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다 하셨는데 장관은 3차인 것이 플루토늄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셨습니까? 장관의 입장으로?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아니 여러 정보를 수집해 봤을 때 예. 군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건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냥 추정으로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의적으로 이렇다라고 확정하게 말씀드린 것은 좀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포유량 자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아니,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논 검출이 3차 때는 이제 실패했는데 또 이것을 미국과 해가지고 WC-135를 띄워서 확인하겠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그러면 이 135는 지금 오고 있습니까? 제가 출발을 했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대개 이제 1 내지 4일 동안에 그것을 포집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우리의 우리 전력 등이 지금, 나가서 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봐서도 그렇기도 하고, 위성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점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풍계리기 지역을 볼 수 있는 거는 하루에 몇 번 컷 찍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한되고 위성이 다 정지 위성이 아닌 궤도 위성은 재방문 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예, 그 숫자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보다 아주 작은 숫자 아닙니까? 숫자를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인데 풍계리라고 하는 곳 아주 고정되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전혀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동식 발사체 등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한다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킬체이나 KAMD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위성에 의한 정보 수집이 전혀 지금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재방문 위성의 숫자와 그런 재방문 주기에 따라서 교차해서 그러니까 위성의 숫자와 재방문 주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예, 예. 저도 정보위도 겸임하는 사람인데 예. 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실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체인 같은 걸 하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그런 관련되는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예를 들면 여기에 핵을 담아서 우리로 쐈다 하면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북한에서 이제 어떤 미사일이냐에 따라서 예. 수십 분 정도 이렇게 예.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30분에 10시 반에 북한이 이것을 핵실험을 했고 우리가 기상청이 느껴가지고 군이 인지한 게 몇 분 걸렸습니까? 그게 과거의 경우에 보면 한 20분 내에 통보가 됐거든요. 결국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킬체나 KAMD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다시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단순한 지표로 봐도 이 진앙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것과 군이 말하고 있는 것과 기상청이 말하고 있는 이 좌표가 틀리거든요. 작은 차이들이지만 공식 발표를 정부가 할 때 이 세 개의 기관이 지금 어제 국정원 서류, 오늘 국방부 서류, 그리고 기상청의 공식 발표 이 세 개가 다 숫자가 틀려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건 좀 정부기구가 하나로 통합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이게 4차 핵실험이냐 1차 수소탄과 관련한 실험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 있어서 우린 4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4차 핵폭탄, 수소탄이 아니고 그냥 핵폭탄 실험 4차라면 지난번에 3차 때 1조 정도의 핵탄두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 경량화된 실험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더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보면 고도화 경량화를 지향했다라고 보면 이것도 한 3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경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미사일도 우리가 대응이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핵실험을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해서 국방부까지 하는 시간이고 미사일 같은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실하게 증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진파를 확인해서 통보하고 하는 걸리는 시간이고 미사일 대응은 저희들이 지금 갖는 체제로는 또 다른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근실시간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아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그걸 이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도 뻔히 바라보고 있는 사실 개별 미사일 발사보다 풍계리라고 하는 공간이 훨씬 더 위협적인 공간이고 예의주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 고정형의 지역도 지금 제대로 실시간으로 못 본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놓고는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은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왜 아니냐 하면은요, 이건 핵실험은 지하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진파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서 국방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고, 미사일은 우리가
한미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대응 탐지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의 근실시간으로 발사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의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한 달 전이면 알 수 있다는 핵도 안 되는데 일주일 전에야 알 수 있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말. 아니 다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동안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전 직무에서 그것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주장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셨는데 고정형이 지역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KAMD 같은 거 할 때 미사일이 발사하면 얼마 후에 우리가 추적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요격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핵실험에 그것을 우리가 뭐 20분 걸렸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인지하는 거네요. 요격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최초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부터 탐지를 하고 추적해서 어느 정도에서 요격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